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들 주제는 바로 엔비디아입니다. 최근 엔비디아가 중국 시장을 겨냥해서 특별히 내놓은 AI 칩 RTX 6000D라는 게 있는데 이게 시장의 기대와는 좀 다르게 고전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어요. 이게 단순히 신제품 하나가 잘 팔리냐 마냐 이런 차원의 문제를 좀 넘어선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계속되고 있는 미중 간의 무역 긴장 문제도 있고 또 미국의 그 복잡한 수출 통제 조치들 그리고 중국 내부에서는 자체 기술력을 키우려는 그런 움직임까지 상당히 여러 굵직한 사안들이 얽혀 있는 복잡한 상황인데요. 네,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주어진 정보들을 좀 종합적으로 살펴보면서 엔비디아가 지금 중국 시장에서 정확히 어떤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지 그리고 이 상황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지 좀 명확하게 파악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복잡하게 얽힌 실타래 한번 같이 풀어볼까요? 우선 문제의 중심에 있는 그 RTX 6000D 칩부터 좀 자세히 살펴보죠. 이 칩은 엔비디아가 현재 중국 시장의 어떤 규제 환경에 맞춰서 내놓은 최신 AI 가속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최신 아키텍처인 블랙웰 기반이고요. GDDR7 메모리를 쓰고 TSMC의 4나노 공정으로 만들어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그 메모리 대역폭이라고 하던데요. 아, 네. 그게 핵심이죠. 초당 한 1100GB 수준으로 딱 맞춰놨어요. 이게 왜냐면 미국의 수출 통제 기준이 있거든요. 초당 1400GB, 그러니까 1.4TB인데 그거 밑으로 맞추려고 일부러 그렇게 설계를 한 거죠. 아하, 규제를 피하기 위해서 성능을 일부 조정한 거군요. 주로 어떤 작업에 쓰이는 건가요? 주로 이제 AI 모델을 실제 서비스에 적용하는 그 AI 추론 작업에 좀 더 초점을 맞춘 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려지기로는 원래 그 H20 칩 수출이 좀 불투명해졌을 때 그럼 이거라도 내놓자 이런 식으로 기획됐던 모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런데 실제 시장 반응은 영, 기대 이하였던 것 같아요. 네네. 주요 중국 빅테크 기업들 있잖아요. 알리바바, 텐센트, 바이트댄스 같은 곳들이 이 칩 주문을 좀 망설인다. 심지어는 아예 안 하고 있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번 주부터 배송이 시작됐다고 하는데 출발부터 좀 삐걱대는 느낌인데요. 왜 이런 반응이 나오는 걸까요? 네, 바로 그 배경을 들여다보는 게 상당히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몇 가지 핵심적인 이유를 좀 짚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째는 역시 뭐니 해도 성능 문제입니다. 성능이요? 네, 입수된 정보들을 보면 실제 샘플 테스트 결과 이 RTX 6000D 성능이 표준 RTX 5090 칩보다는 좀 뒤처지는 걸로 나타났다고 해요. 아, 5090이요. 그건 공식적으로는 중국에 못 파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중국 내 판매가 금지된 제품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변수가 등장하는 겁니다. 바로 회색 시장, 이른바 그레이 마켓이라는 거죠. 아, 비공식 유통 경로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이 비공식적인 경로를 통해서는 그 금지된 RTX 5090 칩을 중국 내에서도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단순히 구할 수 있는 걸 넘어서서요. 네? 가격이 RTX 6000D보다 훨씬 싸다는 거예요. 아, 정말요? 네. 이게 이제 두 번째 이유, 가격 문제랑 바로 연결이 되는데요. RTX 6000D 가격이 대략 한 5만 위안, 미화로는 한 7,000달러 선으로 알려졌거든요. 네, 꽤 비싸네요. 그렇죠. 그런데 성능은 더 좋은데 공식적으로는 금지된 그 RTX 5090이 회색 시장에서는 절반 이하 가격에 거래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메모리 용량을 더 늘린 개조 버전까지 돌아다닌다고 하니까요. 와, 그럼 기업들 입장에서는 굳이 비싼 돈 주고 성능 낮은 정식 제품을 살 이유가 확 떨어지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뭐하러 비싸고 성능 낮은 걸 사겠어요? 더 좋고 싼 게 있는데. 이게 바로 핵심적인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내놓은 제품보다 더 성능 좋은 제품이 그것도 불법은 아니지만 하여튼 비공식 경로로는 더 싸게 팔리고 있다. 야, 이거는 단순히 가격 경쟁력 문제를 넘어서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엔비디아의 그 공식적인 중국 시장 전략 자체,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미국의 수출 통제 효과 자체에 좀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게 만드는 상황인 거죠. 그렇죠. 규제 지키려고 성능 낮춰서 내놨더니 정작 더 센 놈이 더 싸게 돌아다닌다. 이거 네. 그러니까 공식 전략의 발판 자체가 좀 흔들리는 셈이고요. 현장에서 이 수출 통제가 과연 얼마나 실효성이 있느냐 이런 질문을 던지게 만드는 대목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 수요 부진이 단순히 판매 실적이 좀 나쁘다 이걸 넘어서
더 큰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겠는데요. 예를 들면 재고 문제 같은 거요. 그렇죠. 재고 문제 심각할 수 있습니다. 일부 투자은행들, JP모건이나 모건 스탠리 같은 곳에서는 엔비디아가 연말까지 이 RTX 6000D 칩을 한 150만 개에서 200만 개 정도 생산할 걸로 예측하고 있던데요. 만약 지금 같은 판매 부진이 계속된다면 이 어마어마한 물량이 그대로 안 팔리고 재고로 쌓일 위험이 커 보이는데요. 그렇습니다. 이건 엔비디아 경영진에게는 정말 엄청난 압박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중국 시장은 수요 예측이 너무 어렵고 미국의 규제 환경도 언제 또 확 바뀔지 모르는 불확실성이 굉장히 큰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죠. 이런 환경 속에서 TSMC 같은 파운드리의 생산 물량 미리 예약하고 또 GDDR7 같은 비싼 메모리 부품을 대량으로 선구매하고 이런 생산 계획을 미리 세워서 실행한다는 게 이게 정말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하긴 그렇겠네요. 예. 예전에 어떤 온라인 포럼 댓글에서 봤는데 공급망 관리라는 게 과학인 동시에 예술과 같아서 이걸 갑자기 방향을 확 틀기가 정말 어렵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단기적인 처방만으로는 해결하기 힘든 좀 더 근본적인 경영상의 어려움에 직면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단순히 칩 하나가 좀 덜 팔리는 문제를 넘어서서 엔비디아의 어떤 전반적인 공급망 관리 능력, 리스크 관리 능력까지 시험대에 오른 그런 형국이군요. 그럼 이제 좀 관점을 넓혀서요. 이 RTX 6000D 말고 다른 칩들 상황이나 전체적인 시장의 역학관계는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잠시 언급됐지만 미국의 대중국 수출 통제는 2025년에 들어서도 여전히 예측 불가능한 변수가 많은 상황이죠. 특히 이전 트럼프 행정부 때부터 시작된 고성능 AI 칩 규제는 계속 강화와 완화를 반복하면서 시장에 좀 혼란을 주기도 했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엔비디아는 이런 변동성에 대응하려고 기존의 RTX 5090D나 H20 그리고 이번에 문제가 된 RTX 6000D처럼 그 메모리 대역폭 1.4TBS라는 특정 기준선을 넘지 않는 그런 중국 시장 맞춤형 칩들을 계속 개발해 왔던 거고요. 네. 이 상황을 좀 더 큰 그림에서 이해하려면 H20 칩의 현황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H20 칩이요, 지난 4월에 갑자기 판매가 금지됐다가 7월에 정말 극적으로 다시 판매 허가를 받았거든요. 아, 그랬었죠. 네. 근데 허가는 받았는데 아직까지 실제 고객들한테 배송이 다시 시작되지 않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와요. 왜죠? 허가는 났는데. 글쎄요. 그 이유는 명확하지 않은데 아무튼 중국 기업들 입장에서는 H20 주문이 언제 처리될지 또 앞으로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을지 이게 되게 불확실한 상황이 놓인 거죠. 그렇겠네요. 이런 불확실성 속에서 일부 기업들은 어쩌면 H20보다 더 강력한 성능을 제공할 걸로 기대되는 차세대 칩, 바로 B30A라는 칩에 미국 정부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B30A 칩이요? 그건 또 어떤 칩인가요? RTX 6000D나 H20하고는 어떻게 다른 거죠? B30A는 이것도 역시 최신 블랙웰 아키텍처 기반이고 TSMC 4나노 공정에서 생산될 걸로 예상되는데요. 결정적인 차이점은 메모리에 있습니다. 메모리요? 네, RTX 6000D가 GDDR7을 쓰는 것과는 달리 B30A는 훨씬 고성능인 고대역폭 메모리 HBM3E를 탑재할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또 두 개의 칩 다이를 하나로 묶는 듀얼 칩넷 구조로 설계돼서 H20 칩과 비교하면 정말 상당한 수준의 성능 향상이 기대됩니다. 와, HBM3의 듀얼 칩렛. 성능이 엄청나겠는데요? 이런 얘기까지 나와요. 헐. 다만 이 강력한 칩을 중국에 팔 수 있느냐 없느냐는 전적으로 미국 정부의 승인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미중 무역 협상이 진행 중인 걸로 알려졌는데 아마 그 결과가 이 B30A의 운명을 결정지을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겠죠. 아, 그렇군요. 안 그래도 H220 배송도 불확실한 마당에 훨씬 더 좋은 성능의 B30A라는 칩이 나올 수도 있다. 이런 기대감까지 있다면 이야, 중국 기업들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RTX 6000D를 선뜻 구매하기가 더 망설여지겠네요, 정말. 바로 그 점입니다. 중국 기업들은 지금 일종의 전략적 딜레마에 빠져 있는 셈이에요. 당장 필요한 물량을 성능이 좀 아쉬운 RTX 6000D로 채울 거냐, 아니면 좀 불확실하더라도 H220 배송 재개나 혹은 훨씬 더 강력한 B30A의 승인을 기다릴 거냐, 이런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거죠. 그렇죠. 이건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정말 골치 아픈 상황입니다.
만약에 B30A 칩의 중국 판매가 덜컥 승인이 나버리면 이건 자기네 다른 제품인 RTX 6000D 판매를 그냥 깎아먹는 이른바 카니발라이제이션 현상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아, 그 자기 잠식 현상이요? 네. 그렇죠. 한 제품이 다른 자사 제품 시장을 뺏는 거죠. 여기에 더해서 지금 중국 정부가 자국 기업들이 개발한 칩을 좀 더 사용해라, 이걸 우선시해라 이런 정책을 강화하려는 움직임까지 감지되고 있어서 엔비디아의 입지는 여러모로 압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야, 정말 사면초가라는 말이 딱 어울리는 상황 같습니다. 성능 문제, 가격 문제, 회색 시장의 대체제 문제에다가 더 좋은 칩에 대한 기대 심리, 자국 칩 우선 정책이라는 변수까지.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라고요. 최근에는 중국 내에서 엔비디아를 향한 직접적인 어떤 규제 압박의 강도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던데요. 네, 맞습니다. 과거에도 엔비디아 GPU의 사용자를 추적할 수 있는 하드웨어가 숨겨져 있다, 이런 식의 의혹이 제기된 적이 있긴 했어요. 근데 최근 들어서는 그 압박의 수위가 훨씬 더 구체화되고 강화되는 양상입니다. 예를 들면요. 예를 들어서 지난달에는 중국 당국이 텐센트, 바이트댄스, 바이두 같은 중국의 대표적인 빅테크 기업 CEO들을 직접 불렀다고 합니다. 직접 소환을요. 네, 그 자리에서 당신들 왜 H2제로 칩 사용하려고 하냐,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고 또 관련된 어떤 정보 보안 위험성에 대한 우려를 아주 강하게 표명했다 전해져요. 심지어 일부 보도에서는 당국이 이 기업들한테 웬만하면 H2제로 칩 사용을 좀 자제해라 이런 비공식적인 권고까지 했다는 내용도 나왔습니다. 와, 상당히 노골적인 압박인데요. 그렇죠. 그리고 가장 최근의 움직임으로는 바로 이번 주 월요일이었죠. 9월 15일에 중국의 시장 규제 총괄기구인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SAMR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발표를 하나 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나요? 엔비디아가 지난 2020년에 이스라엘 기업 멜라녹스를 인수할 때 당시에 부과됐던 여러 조건들이 있었는데 이걸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서 중국의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는 예비조사 결과를 내놓은 겁니다. 그리고 SAMR은 조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어요. 아, 멜라녹스 인수권으로 반독점 조사를 한다고요? 이게 시사하는 바가 클 것 같은데요. 네, 이 반독점 조사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과거 인수합병권의 조건 이행 여부 이걸 따지는 걸 넘어서서 엔비디아의 향후 중국 사업 전반에 걸쳐서 상당한 불확실성을 들이우는 그런 조치이기 때문이죠. 지금 막 격화되고 있는 미중 간의 기술 패권 경쟁이나 아까 말씀드렸던 마드리드에서의 무역 협상 같은 더 큰 지정학적 맥락과 이게 무관하지 않다, 이런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그렇죠.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네, 실제로 중국은 이 반독점 조사와는 또 별개로 미국산 반도체 수입품 전반에 대해서 반덤핑 조사라든지 차별적 대우 금지 관련 조사 같은 것도 진행 중인 걸로 알려졌어요. 그러니까 여러 채널을 통해서 미국 기술 기업, 특히 반도체 분야의 핵심 기업인 엔비디아에 대한 압박 수위를 계속 높이고 있다, 이렇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물론 엔비디아 측 입장은 다르겠죠. 네. 물론 엔비디아 측은 공식적으로는 모든 관련 법률과 규정을 잘 준수하고 있고 관련 정부기관의 평가 과정에 성실히 협조하겠다, 이런 원론적인 입장을 내놓고는 있습니다만 현재 엔비디아가 처한 이 대외 환경이 극도로 복잡하고 예측 불가능하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네, 오늘 이야기를 쭉 종합해보면 엔비디아의 그 새로운 중국 시장용 칩 RTX 6000D가 출시 초기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에는 정말 여러 겹의 이유가 아주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단순히 성능이나 가격 경쟁력이 좀 부족하다, 또는 회색 시장을 통해서 더 나은 대안이 존재한다, 이런 직접적인 원인뿐만 아니라 훨씬 더 거시적인 차원의 요인들이 아주 깊숙이 얽혀 있다는 말씀이시고요. 맞습니다. 예를 들면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미국의 수출 통제 정책의 불확실성, 그리고 H20 칩 배송이 지연되는 와중에 더 강력한 B30A 칩이 나올지도 모른다는 그런 시장의 기대 심리. 여기에 중국 정부 차원에서 점점 강화되고 있는 자국산 칩 우선 사용 정책,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반독점 조사라는 아주 직접적인 규제 압박까지. 와, 정말 엔비디아 앞에는 풀기 어려운 과제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재 엔비디아는 정말 거대한 지정학적 힘겨루기 그리고 급변하는 시장 현실이라는 이 두 개의 커다란 파도 사이에서 굉장히 위태로운 줄타기를 하고 있는 그런 형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중국은 여전히 포기할 수 없는 엄청나게 크고 중요한 시장이지만 동시에 예측 불가능한 규제 리스크와 날로 치열해지는 경쟁 환경,
여기서 경쟁 환경이라는 건 뭐 외부 경쟁사뿐만 아니라 비공식적인 회색 시장, 그리고 무섭게 성장하는 중국 자국 기업들까지 다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이런 것들을 동시에 헤쳐나가야 하는 극도로 도전적인 시장이기도 한 거죠. 결국 엔비디아가 처한 이 상황은 뭐랄까, 오늘날 글로벌 기업들이 이렇게 고조되는 지정학적 긴장 속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얼마나 복잡하고 어려운 과제인지를 아주 단적으로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끊임없는 변화와 불확실성 속에서 어떻게든 균형점을 찾아 나가야 하는 그런 숙제를 안고 있는 것이죠. 네, 오늘은 엔비디아가 중국 시장에서 마주한 이 복잡 다단한 현실에 대해서 여러 정보들을 바탕으로 좀 깊이 있게 분석해 보았습니다. 정말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 환경과 이 지정학적 역학관계 속에서 엔비디아가 앞으로 어떤 전략적인 선택을 해 나갈지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분석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